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 정상화법 저지를 위해 급기야 국민투표까지 나왔지요. 이틀 전 장제원은 난데없이 국민투표를 꺼냅니다.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지방선거 때 치르면 큰 비용도 안 든다. 대통령직 인수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의논하겠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선관위 역시 불가능 입장을 밝혔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후 장제원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투표를 위해 국회가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한다.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180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헌법 일탈,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투표법은 빨리 보완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흥미로운 집착이지요. 국민투표 제안에 윤석열 잡는 변희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상습적 조작 날조 수사를 해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인가? 정작 국민투표를 해야 할 건 윤석열이 저지르고 있는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수도, 서울 파괴 공작입니다. 이어 국민투표 카드는 윤석열이 아닌 비서실장 장제원이 기자들 앞에서 먼저 꺼내든 것. 국민투표는 노무현 재신임, 오세훈의 직을 걸었던 전례로 볼 때 결국 대통령직을 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걸 비서실장이 자기 보스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먼저 터뜨린다. 장제원이 윤석열 연맥이려고 내던진 카드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검수완박의 모든 논란을 권성동 한 명이 덮어씌웠다. 권성동과 깐부 사이인 장제원이 나서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직 걸고 해결하라 라고 협박을 가한 셈. 김대중이나 김영삼 비서가 이런 짓을 했으면 어디 야산에 파묻혔을까. 윤석열의 비서실장 제의조차 마다하고 도망가려는 장제원. 장제원이 보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어떤 희망도 비전도 없다는 거다. 이렇게 장제원이 질러줬기 때문에 야당은 윤석열이 휘청거릴 때마다 청와대 파괴권 등등 윤석열에 직 걸고 국민투표하자고 달려들 수 있게 되었다. 국민투표 안 받으면 윤석열은 쫄보가 되는 거고. 이어 장제원의 뒤통수 치기로 이제 윤석열은 뭐 할 때마다 국민투표로 가자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헌법적 요건으로 볼 때 검수완박보단 청와대 파괴가 국가안위와 관련된 국민투표 대상에 더 부합하다는 건 윤석열 만세족들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부터 해야지요. 윤석열과 상의도 없이 내지른 국민투표. 당사자는 깜짝 놀라 입을 못 열고 있는데 윤석열 주변의 변절자들만 신의 한 수 최고다며 윤석열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굳이 검찰 정상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고집한다면 대통령직을 거십시오.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정상화 법안 찬성이 많으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반대가 많으면 국회를 해산합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 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당선인님, 검찰 선진화법 국민투표는 헌법 72조 개헌부터 해야 가능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 선진화법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통용 한동훈 검사의 말 한마디에 양당 의총에서 추인받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합의한 중재안을 파기하더니 법사위 회의장에 몰려와 국회 선진화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의장석 점거, 의사봉 탈취, 의사 진행방해, 폭력 행사 등 불법적 동물국회를 제안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국민투표 강행이라는 반헌법적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배 대표 발의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에는 새로운 규정으로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투표일 6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국민투표법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 선진화법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2조부터 개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법률가라면 누구나 아는 기초적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실현 가능하지 않는 국민투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상적 국정 출범과 나라 살림에 관심이 없고 검찰 지키기용 지방선거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범도 하지 않은 정부가 청와대 이전 논란에 이어 또다시 초헌법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 보상조차도 안 지키면서 검찰권 지키기에 올인하는 윤석열 인수위의 무모함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무슨 희망에 기대해야 하는지 절규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두율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은 자신이 취임 후에 검찰 선진화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민투표 관련법 조문을 찾아보았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작금의 검찰 선진화법이 도대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 검찰 선진화법보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외교, 국방, 통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 같은데 이것을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무리 봐도 검찰의 기득권 때문에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 같은데 이걸로 국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묻는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헌법을 공부했던 고시생이 맞나? 과연 구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좋다. 억지로 이걸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치자. 국민투표를 통해 찬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을 윤석열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만약 국민투표의 결과가 검찰 선진화 법안의 찬성이라면 윤석열은 대통령직 사퇴를 걸어라. 과거 오세훈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이 투표에 건다면 기꺼이 국민투표에 찬성해주마. 아니 이쪽에서 정말 바라는 일이 될 것이다. 헌법을 저 정도로 모르는 인간이 40패스하고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사실이 한심함을 넘어 놀랍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들의 클래스인가 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비상식적인 괴망한 주장과 상황이 계속되는 원인은 당연 그 원인도 비상식적이어야 하겠지요. 바로 천공이 등장합니다.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측의 의사결정에 천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천공이 지난 19일자 방송에서 지금은 할 때가 아닌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에서 너무 심하게 가는데 제정하면 3년 뒤나 다음 정권에서나 적용 가능하다. 지금 당장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 검찰을 무리하게 난도질하다 보니 국민들한테 피로감이 간다. 또 경찰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만일 검찰 수사를 전부 정지시키고 경찰한테 다 넘기면 수사의 질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지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성동격서를 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곧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나아가 천공은 또 이렇게 밝혔다지요. 청와대를 개방하면 1년쯤은 안 가는 게 좋다. 그 안에는 바깥이 모르도록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귀신들이 많아 잘못 갔다가는 귀신을 달고 나올 수 있어 큰일이다. 개방하더라도 모든 문을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라 단계적 조정을 거쳐 개방하되 아무리 못해도 2년은 좋게 걸린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을지 전국민 공모전 행사를 하면 참 좋다. 하나 제안하자면 역사박물관이나 역사박물공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발언했는데 청와대 관련 언론 보도와 묘하게 일치한다 이거지요. 그러니 국민투표라는 황당한 주장이 2번이나 계속되는 것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의 천공에 대한 맹신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식이라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당선 후 방역 수습에 올인하여 약속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예상했던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대국민 사기임을 인지하는데 40여일이 걸렸고, 그동안 윤석열이 한 것이라곤 난데없이 청와대를 옮기겠다며 국방부를 치고 외교부를 치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해병대 사령관 공간까지 모두 격파하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외교를 흔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겠다니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미군 기지를 통과하며 다니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다 이거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땅을 놔두고 외국 군대의 주둔지를 매일 이용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입니까? 이 모든 상상 초월의 도미노처럼 극대화되는 폭망의 상황이 청와대 귀신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면 물러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은 윤석열 지지율은 그 제일 원인이 청와대 이전이라지요.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지금 이런 광기 속에 놀아나고 있다 이겁니다. 2년은커녕 2개월도 깁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